24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MNB에는 빠져 있는데 미국 주식 코멘트 조윤주 의원입니다. 네, 이제 9월 들어서 좀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코로나19 외에도 미국 내에서는 독감이 좀 유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윈데믹 우려로 인해서 공포 심리가 좀 확대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크게 5가지 요인이 반영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 2, 3번 같은 경우는 테크 중심의 차익 실현을 작용을 시켰던 약간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라고 보시면 되고 4, 5번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나오는 재정정책 합의 불발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목표라든가 아니면 계획을 발표하면서 10% 이상 급락을 했고요. 틱톡 매각 합의 같은 경우는 9월 19일에 이루어지긴 했으나 중국 정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11월 12일까지 완료를 하지 않으면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라고 이미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고요. 그 외에도 미국 법무부가 이제 SNS 기업의 법적 책임 면책권을 주는 섹션 230번에 대한 개정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크 종목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정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 9개 주에서 이미 매주 $300씩 지급하는 실업수당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9월 말에는 한 35개 주가 지급 불능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시급합이 좀 강조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내일 상원위원회에 출석해서 파웰 의장과 이제 문우신 장관이 경기 불확실성과 재정정책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지속할 것이고요. 또 이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예상치를 하회하면 오히려 정책이 좀 시급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철강금속산업 변정만 의원입니다. 네, 저희 산업 투자 의견 뉴트럴 유지하고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18, 19페이지 좀 봐주시면 그림 2개로 설명이 가능한데 먼저 그림 18번 보시면 그림 28이네요. 네, 18페이지 그림 28 보시면 연초 위에 보면 철광석이 한 30% 넘게 올랐고 철강 제품 가격은 국가별로 봐도 거의 연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약간 올랐고요. 주가들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포트 제목처럼 위드 코로나 시대에 원가, 가격, 주가의 거리두기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 같으면 원가가 오르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이익 증가를 기대하고 주가가 오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코로나 시대에는 그게 작동하지 않더라라는 말씀이고요. 19페이지 보시면 그림 29번, 30번에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분기별 영업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가 최근에 장중 주가가 좀 좋기도 했었는데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2Q 때 이익이 많이 빠졌다가 3Q 때 이익이 리바운드 한다는 건데요. 일단은 그래프 높이에서 알 수 있듯이 이익 회복이 되지만 과거보다는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2분기 때 실적이 많이 안 좋았고 특히 가격적인 측면보다는 판매량이 많이 빠진 게 컸고요. 3분기에도 사실 가격적인 측면보다는 판매량이 회복되는 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적 회복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과거보다는 확실히 이익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봐야 된다는 거고 현대제철은 이익 회복 정도가 더 약합니다. 내년 정도로 현대제철이 올해보다는 좋아질 것 같지만 아직은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딱히 요즘 많이 올라간 기업 종목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3분기 실적 회복 모멘텀 이런 것 때문에 좀 접근은 가능은 한데 지속적으로 시장 주도주 대열에 끼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대해서는 PBR 0.2배, 0.4배라는 점 때문에 언제든지 15% 정도 주가 상승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익은 유지를 하고 다만 목표 주가 이상의 어떤 그 강한 주가 반등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중국 HR 가격, 그다음에 철광석 가격이 꺾였습니다. 중국 가격은 지난 9월 초가 고점이었는데 2주 사이 한 2.5% 정도 철강 가격이 빠졌고요. 철광석 가격은 코로나 직후에 한 78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9월 초에 9월 3일에 130불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115불로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이 아직 크진 않지만 철강 가격은 약간 트렌디합니다. 아마 꺾이면 다시 방향을 바꾸고 여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철강 가격이나 철광석 가격의 올해 고점을 지났거나 다시 상승한다고 해도 새로운 고점이 전고점을 크게 넘어서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연말갈로 가면서 철광석 가격도 좀 약해지겠지만
어쨌든 철강업체들의 이익 개선 속도가 단기적으로는 분기 이상에서 나와 보이지만 과거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는 관점에서 뉴트럴 의견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내년의 전망이 궁금한데요. 올해 그 코로나 이슈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요가 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년에 좀 수요 회복 강도는 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내년에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일단 사실 제조업체들은 이게 대면 서비스 업체들은 아직 회복이 안 되고 대표적인 게 여행, 항공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철강이나 이런 제조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공장 가동이 되면서 판매량 측면에서 봐도 회복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가 내년 상반기의 분위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예, 그 정도에서 보면은 이익 규모가 포스코 같은 경우가 2019년에 한 3조 9천억이 나왔었거든요. 올해 한 1조 8천억 예상되고 내년도에도 사실 포스코 1분기 실적이 7천억 넘었기 때문에 이거 감안하면 2020년과 2021년의 실적 차이는 크지 않아서 내년에 한 2조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정도 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 스몰캡 탐방백과 이현동 의원입니다. 네, 스몰캡 탐방백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림원 소프트랩이고요. 제가 이제 더존 비주원, 그 다음에 웹캐시, 비즈니스원 같은 종목들을 작성하고 있는데 그런 비슷한 류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8년 업력을 지닌 ERP 전문 기업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력 제품은 공추형 ERP인 K시스템과 얼마 전에 시작한 클라우드형 ERP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 기준 국내 ERP 시장 점유율은 SAP가 32%, 더존 비주원 19%, 영림원 6%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비중을 한번 보신다 그러면은 구축형 ERP와 유지 관리가 거의 90% 육박하기 때문에 지금 클라우드 ERP가 2.6%에 불과한 것들을 어떻게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가 이 회사의 향후 투자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주요 고객은 더존 비주원과는 조금 다르게 매출액 300억 이상의 중견기업들입니다. 그런 중견기업들에게 산업별로 맞춤 솔루션을 적용한 구축형 ERP 라인업을 다양한 산업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상장이 끝나고 나서 올해 상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구축형 ERP, 맞춤형 ERP에 대한 수주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비용 절감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률이 한 10% 이상 기록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ERP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 매출액이 1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올해 이제 일본 쪽에 파트너십 다각화도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금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목표는 2025년까지 고객사를 1,500개로 늘리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은 매출액은 약 115억 정도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 ERP 업체로서 해외 진출도 지속적으로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요. 일본과 인도네시아에 지금 시도 중이면서 아마 내년부터는 코로나19가 조금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매출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올해 기준 실적이 아마 제가 전망하기로는 매출액 402억, 영업이익 44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고요. PR이 한 26배 정도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내 이제 비교 기업들인 더존 비주원 60배, 웹캐시가 41배, 비즈니스 30배가 지금 넘기 때문에 동사의 클라우드 매출 증가와 그다음에 구축 ERP의 고객 수 증가는 향후 이런 부분이 올라오게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밸류에이션 리레이트는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경쟁력을 가진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춤 솔루션 적용이면은 이 다른 ERP 업체들 대비 레버리지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요즘 말 그대로 거래처가 늘어날수록 좀 인력이 더 필요한 구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이런 구축에 대한 비용이 더 들어가는지 뭐 그런 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SAP가 1,000억 이상의 이제 대기업들 다 가져가는 시장에서 한 300억부터 1,000억까지 기업들은 자기가 속한 산업군에 대한 특별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류면은 물류가 처리해야 될 ERP 비중이 따로 있고 아니면은 뭐 IT면 IT가 따로 있을 텐데 SAP의 통합 솔루션을 쓴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대응 가능하겠지만 동사 걸 쓰면은 특정 부분에 대한 부분을
쫙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구축하는 곳 입장에서는 딱히 뭐 그런 부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도 기존 내지 30년 정도의 업력을 가진 ERP 업체이기 때문에 기업별로 맞춤을 제공하고 자르는 부분들은 기존에 개발했던 부분을 특성화시키는, 발전시키는 거라서 특히 큰 뭐 코스트 부담은 없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반도체 산업입니다. 반도체 산업 배심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4분기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가 상승 중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가 보유한 D램 재고가 연초 4주에서 8주로 증가를 한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하반기 들어서 그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하이퍼스케일러가 메모리 구매를 축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4분기에 메모리 구매를 재개할 것을 이제 제조사와 논의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12월부터 이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지속되면서 메모리 구입이 불확실해진 화웨이가 재고 축적 수요를 4분기까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시에 2021년 화웨이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스마트폰 업체의 메모리 구매 또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를 종합했을 때 저희는 4분기 D램 낸드 고정거래 가격이 각각 마이너스 8%, 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기존 시장 전망은 두 제품 모두에서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이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5,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인텔 타이거 레이크 CPU 등 신제품들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양호한 점도 하반기 메모리 수요 전망을 밝게 하는 요소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산업은 자료 대체하겠습니다. 예, 이상 오늘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